안녕하세요. 마음챙김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 5만원도 벌기 힘들던 한 청소부가 어떻게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달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그 문장을 수백 번씩 써내려가던 남자는 결국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사람, 밥 프록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밥 프록터는 시크릿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자기계발 분야의 전설적인 강연자입니다. 60년 이상 잠재의식, 패러다임, 부의 법칙을 연구하며 수백만 명에게 삶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한때 청소부였던 그는 사고방식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산증인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동이나 운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뀔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한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청소일을 하며 살아가던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이렇게 말했죠. 성실한 사람이다. 하지만 별 볼 일은 없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나는 토론토 시내의 소방서에서 낮에는 바닥을 닦고 밤이면 차고지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하루 종일 먼지를 쓸어 담았습니다. 가끔씩 창밖으로 반짝이는 고급 승용차가 지나갈 때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 나랑 뭐가 다른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선 항상 같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너는 그런 삶 못 살아. 너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잖아.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부자 타령이냐?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살아온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달에 $4,000 이상을 벌어본 적이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하루는 청소 중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버린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나중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였고 그 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만남 중 하나였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밥,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하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은 너 안에 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이렇게 썼죠. 나는 매달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 나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 물론 그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쓸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펜으로 나는 1억 원을 벌고 있다고 써놓은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문장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웃기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는 처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처음으로 결핍을 자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핍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죠. 나는 그때까지 늘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운을 타고나지 않았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책 속에서 그리고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이라는 걸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이 나 자신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을 배우기로. 그리고 그것은 청소기 바퀴 닦는 법이 아니라 생각을 닦는 법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레이 스탠포드.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밥,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너는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글도 잘 못 읽어요.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죠. 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믿는 게 문제지. 나는 그의 말이 쉽게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것을 내가 대신 믿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진 확신이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그것에 의지해보기로 했습니다. 레이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안에 잠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가 내게 처음 건넨 책 한 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들려주던 한마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네 과거의 사고의 결과일 뿐이야. 지금부터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그때부터 나는 매일 같은 문장을 수백 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나를 통해 흐르는 통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일이 줄지 않았는데도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새 나는 몇몇 병원 청소 계약을 따냈고 다른 청소업자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따르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낯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청소일을 하던 그 손으로 책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부의 법칙, 잠재의식의 힘, 자기 이미지 같은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세계였죠. 나는 사업가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진짜 학생. 레이 스탠포드는 내게 계속 말했습니다. 밥, 네가 보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반영이야. 현실은 거울이고 내 마음이 그 거울 앞에 선 너야.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종이에 나는 풍요롭다고 쓰고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내가 돈을 버는 모습을 상상할수록 어느 순간 그 이미지가 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넌 요즘 왜 그렇게 들떠있냐? 돈이라도 생긴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벌고 있어. 어느 날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와 잠재의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 문장을 적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한다고? 나는 청소부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강연 연습을 했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마치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듯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의 직원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엔 7명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사무실, 하얗게 바랜 화이트보드. 하지만 그 앞에 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먼저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세요. 생각이 진짜를 만듭니다. 그날 몇몇은 나를 보고 피식 웃었지만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밥, 당신 말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그 첫 강연 이후 나는 마치 불이 붙은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내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아니, 벌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세운 사업은 초기에 거의 수익이 없었습니다. 가끔 한두 명이 강연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였어요. 한마디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돈이 벌리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을 병행하며 강연 준비를 하고 책을 쓰고 밤새도록 플립 차트에 글을 적던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정말 가도 되는 걸까?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엔 과거의 패러다임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게 너야. 돌아가. 청소기로 다시 돌아가. 하지만 그 목소리에 맞서는 또 하나의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새로운 주파수 위에 올라탄 거야. 돌아가면 다시 그 삶이다. 이대로 밀고 나가. 그때 나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돈은 없고 시간은 없고 주변엔 회의적인 사람들 뿐인데 내 안에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밥, 너 요즘 좀 이상해졌어. 정신 차려. 현실을 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항상 같은 습관으로 나를 붙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외치는 문장. 나는 위대한 부의 전달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 가능성을 믿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나를 통해 흐르는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습관이 나를 현실과 싸우는 무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나는 그 문장을 외우며 방향을 바로잡았고 감사일기를 쓰며 아직 오지 않은 부에 대해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밥, 당신 강연을 들은 지인이 추천했는데요. 우리 보험회사 전체 직원 대상 강연을 해보시겠어요? 그 한 통의 전화는 내 인생의 수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처음엔 30명, 그 다음은 100명, 그리고 500명.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1억 원 수표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조용히 그날 썼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매달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 그건 단지 수입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 마음을 따라온 결정적 증거였죠. 1억 원짜리 수표를 손에 들었을 때 나는 단지 돈을 벌었다는 기쁨보다 더 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돈은 내가 추구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결과라는 사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돈과 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밥,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나요? 하지만 그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이 바뀌었는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을 깨우는 방법을 가르치며 나는 스스로에게도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밥,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운 내 말과 행동, 습관과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나를 돈이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는 전 세계 수많은 무대에 섰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걸어온 여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당신 안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 옛날 청소기 바퀴를 닦던 나를 떠올립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 완벽한 영혼, 무한한 지혜, 끝없는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식, 나의 패러다임, 나의 선택이 나를 바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바꾸십시오. 매일 같은 문장을 쓰세요. 감사하세요.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의심하는 모든 생각과 사람들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진실만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이미 수십 년간 증명한 이야기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차례입니다.